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 4주, 5주, 6주 중간고사 대비 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미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녹화할 때는 이게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녹화하면 3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안전 분야는 그 우리가 상장 기업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 ESG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environment, 환경, 소셜, 사회, 가버넌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에는 그 임원의 현황하고 정보 보안하고 공정 경쟁하고 안전 보호하는 이것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침 나오네. 그래서 소셜에는 이렇게 안전보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가버넌스는 아직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배구조로요. 지배구조 기업에 있어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의무 주체는 에, 경영 책임자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경영 책임자 등이 그 주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의무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 주체가 사업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정의 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호법의 중대재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정도만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과 구체적인 보건을 다루는 거죠. 이거는 경영 책임자의 뭡니까? 어, 책임, 경영자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확보 의무가 경영자 등의 의무 내용이에요.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중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구체적인 보건조치가 의무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붕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고 여기에 보면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라고 하는 거는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예방 의무의 수립과 이행, 중화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의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안전보건 의무사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이거는 면접 시험 보러 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5가지를, 네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걸 얘기하는. 이거 뭐 흔하게 많이, 어, 면접 보러 가면 신입사원 면접이라든가, 또는 경력사원 면접 볼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위헌성 평가가 이제 자율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안전 보건 쪽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얘기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교육을 예방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되겠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집중 지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문화의식의 고취하고 문화를 확산해야 되겠다. 산업안전의 가버넌스를 제정해. 이거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뭐 의미 있던 그런 얘기죠. 뭐 몇 년 지났지만, 2년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 관리 중에서 이 8대 요인 이게 있죠. 그 중에서 사망재해가 많이 나는 것들이 보니까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그래서 추락, 끼임, 부딪힘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건설업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 보면 여기 3대 사고 유형과 8대 요인 특별 관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거 유용하죠. 추락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끼임은 방호장치, 로또는 로그아웃, 태그아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잠금장치. 그 다음에 태그 다는 거, 꼬리표, 이게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딪힘이라고 하는 건 혼재 작업과 충돌 방지 장치가 바로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관리론에서도 우리가 기법을 얘기할 때, 안전활동의 주요한 기법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현장의 안전활동이라는 것이 위험성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제 접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주가 주체가 되는 거고 위험성 평가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자,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그다음에 여기 대상 작업의 근로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급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도급 사업주와 수급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도급을 주는 사람만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급을 수행하는 수급 사업자도 위험성 평가를 각각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급 사업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도급은 뭐고, 관계 수급인은 뭐고. 그러니까 이게 도급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체결되는 경우 각 단계별 도급을 받는 사업주 전부를 관계 수급인이라고 얘기한다. 이 관계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급이라는 것은 도급을 주는 사업주죠. 그다음에 수급인은 도급을 받는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주도와 총괄하지 아니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도급을 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주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023년에 이제 그 공포된 위험성 평가의 주된 내용은 뭐냐? 간편하게 쉬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게 주된 포인트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되게 나오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 최저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 평가는 공사 진행 등 사업장 가동, 사업장 성립 이런 데 1개월 내에 착수를 해야 된다. 진행돼 1개월 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평가, 수시 평가는 상시 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대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 평가, 수시 평가는 상시 평가를 함으로써 가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상시평가 월, 주, 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가지고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 단위는 뭐예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한제도 실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험성 평가의 상시 평가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안 해도 되겠다. 이걸 함으로써 상시 평가의 개념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주 단위는 뭐예요? 원 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합동 안전 점검회의. 일 단위는 여러분들 잘 하는 TBM 활동이죠. TBM.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어, 공고함 바로 옆에서 밑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요새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TBM이죠.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TBM입니다. 그다음에 이 TBM을 하면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상시 평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야? 근로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근로자의 참여는 어떤 것을 참여해야 돼? 여기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할 때, 정하거나 변경할 때,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할 때,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할 때, 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말로 다 쓰기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이미 6단계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6단계는 뭡니까?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그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피드백 돼서 위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하고 다시 피드백 돼 갖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방법은 결과의 제시와 주지, 공포죠. 게시판에 게재하는 거, TBM을 하는 거. 주로 이제 TBM을 말해. 이 두 가지 다 하고 있죠. 우리가 공유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 기록 및 보존, 3년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이렇게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이제 이게 과목이 지금 산업안전관리론하고 저게 위험성 평가 과목을 2개 다 듣는 사람이 2개가 막 혼동해 갖고 막 짬뽕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과목의 특성상 산업안전관리론은 뭐 개론적인 개념을 다 언급을 하는 거고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평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산업안전 분야의 강의라고 하는 것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중복돼서 A라는 사람도 하고 B라는 사람도 또 그 같은 내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방폭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에서도 하지만 또 뭐 PSM 공정안전관리론에서도 하고 화공안전관리론에서도 또 강의하고 왜냐하면 화재 폭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안랍 레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조건부 허용 영역을 안랍존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안랍의 그 풀네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근로자들은 사망률, 페탈리티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망률이에요. 사망률. 사람이 사망하는 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근로자는 10,000명당 1명이 죽는 기준을 최대 감내 허용치로 보고 공공인 경우에는 10,000명에 1명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가 100만 명에 한 명이 죽는 확률이에요. 최대 수용 허용치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그 100만 명에 한 명이 죽을 확률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면 이게 결국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죽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허용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로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험도의 목표 수준이라고 그랬죠.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여기 리스크 타켓보다 밑으로 내려갖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조건부 허용 영역 내 대부분의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보다 높은 10만 원 삼성 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은 폐쇄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은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의 공유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6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4가지만 얘기했죠.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업, 작업 관련된 유해 유험 요인 공유해야 되고 위험의 결정 결과, 감소 대책, 실행 계획, 실행 여부, 근로자 주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공유 방법은 여기는 뭐 TBM만을 얘기했지만 게시라든가 공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3년에 발표된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소사업장인 경우에는 3가지의 방법, 보다 쉬운 방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작업 위험성 평가예요. 작업 위험성 평가. 공정 위험성 평가와 작업 위험성 평가를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공정 위험성 평가는 화학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정에 대한 그런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평가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작업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단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풀네임은 원래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3단계 판단법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중소사업장.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 위험성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위험성을 추산할 때뭐 4x4, 4로 하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상중하로 하는 거예요. 상중하. 또는 뭐 상중하나 뭐 저중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근데 보통 상중하가 더 우리 나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위험성의 결정을 3단계로 해서 상중하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빈도와 강도를 생각하지 않고 프리퀀시와 시비얼리티라고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상중하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죠. 보다 이해하기 쉽겠죠. 중소기업, 중소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쉽고 체크리스트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점검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위험하냐 아니냐 공 X 이렇게 해갖고 그럼 하는 거니까 어쨌든 보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크리스트 방법에 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자의 능력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은 뭐라고 다 얘기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여행도 아는 만큼 즐겁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이거 대단해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 돌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도 그런 의미로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중소사업장. 그다음에 핵심 요인 기술법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을 수렴해 갖고 거기다가 위험성을 파악하는 우선 정의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비정형이라든가 또는 야간 작업이라든가 또는 아주 하나의 그
비정형의 가끔가다 하는 작업들 이런 걸 이끄는 핵심 요인 기술법이 굉장히 좋죠. 영어로는 원 포인트 시트란 말이에요. 원 포인트 시트. 종이 한 장에다가 모든 걸 다 적어 놓는 거야. 그 원 포인트 시트라는 말이 더 나는 익숙한데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핵심 요인 기술법이다. 빈도강도법은 옛날에 이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장을 그 빈도 강도법으로 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빈도와 강도를 정한다는 게 이게 초보자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손 약간 라프하고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빈도 강도법은 어, 장점을 가지고는 있죠. 근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업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상시평가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월 단위는 위험성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월 단위로 위험성 평가를 건설업에서 하는데 그거에 보면 사업자 근로자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업장 순회 점검, 상시 제한 제도, 아차 사고 확인,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공유한다. 주 단위는 뭐 공유 점검 회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V에는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의 위험률을 공유하는 거고 공전 작업 위험률을 공유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TBM의 단계별 활동은 이 3단계로 얘기하죠. 준비하기, 실행 과정, 환류 과정, 환려 조치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어떠한 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회사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슬램 테크니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슬램 테크닉은 위험 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이라고 해서 이 스탑 S를 따오고 look 보는 거 하고 assess 평가하고 매니지먼트 매니지 관리하기 이렇게 해갖고 슬램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영국의 HSE에서 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TBM의 단계별 활동에 슬램 테크닉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 불안전한 상태의 발견 시 행동 요령을 예, 행동 요령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TVM을 할 때 우리가 원 포인트 시트라고 하는 그 핵심 요인 기술법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과거에 나와 있던 그러한 이 점검표 비슷한 걸 가지고서 하면은 보다 효과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게차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여성 61명이 사망했다. 61명이 죽었었는데 이것을 여기 주요 원인과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TBM을 해야 되는가가 여기 율목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유점검 검색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할 수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성 사다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자율점검 항목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 원포인트 시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는 건데 위험성 평가에서는 이거를 보다 깊이 있게 우리가 보게 되겠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가 이제 그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업장에서 무죄 운동이고 무죄 기 들고 그 다음에 무죄 뭐 100만 시간 뭐 200만 시간 뭐 이렇게 해갖고 기념행사도 하고 또 뭐
수건도 돌리고 또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이러한 운동을 했는데 과거의 운동이지만 무제 운동이 그 폐지가 됐죠. 그러나 그것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 이념은 매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폐지가 됐느냐? 이 너무 무제 뭐 100만 시간, 200만 시간 하다 보니까 은폐가 자꾸 되는 거예요. 공상 처리하고 산재가 자꾸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폐지가 됐는데 여기 보면 무죄의 3대 원칙, 그런 과거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무의 원칙,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요소를 없앴다. 선취의 원칙, 행동하게 잠재위원을, 이게 안전제일의 원칙을. 선취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은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 뭐, 하라는 것이 안전제일의 원칙, 안전이 제일 먼저다라는 이게 개념이 선취의 원칙이에요. 참여의 원칙,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전원 일치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무죄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전활동에 무죄 운동 또는 위험 예지 활동 이런 거가 기반이 돼서 위험성 평가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S 운동, 5S 운동, 5시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일본 말로 뭐 S로 시작되는 건데 정리전동, 청소, 청결 이거 뭐 말은 쉽지만 이게 안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정리정돈, 청소, 청결만 되면 안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에다가 시습계라고 그래갖고 뭐 생활화 습관화 뭐 수칙 준수 뭐 습관화가 맞겠죠. 사회수를 철저히 지키는 태도 룰 키핑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OS 운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예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죠. 그 위험예지 훈련의 그 효과, 또 훈련의 종도, 감수성 훈련, 집중력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이것이 위험예지 훈련의 가장 중요한 효과다, 훈련의 종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예지를 활용한 추진 기법이 뭐예요? 위험예지 훈련의 4라운드 기법, 원포인트 위험예지 훈련, 지적 확인, 터치 앤 콜, TBM. TBM은 이제 이게 우리가 상시 위험성 평가로 들어왔죠. 그래갖고 작업적 안전 점검 회의라고 하는 말로 됐단 말이에요.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삼가 위험예지 훈련,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또는 잠재 위험 적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터치 앤 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에 많이 했죠, 여러분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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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지금 TVM에서도 좋아 좋아 하잖아. 위험예지 훈련 와서 맨 마지막에 포인트 지적하고 무죄 또는 약간의 서로 그 뭐라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위험유지 훈련의 4라운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도입, 그다음에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여기 보면 뭐뭐해서 다 좋다, 좋아 좋아 외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3라운드, 4라운드 확인 강평, 마지막엔 강평, 타치 앤 콜 하죠. 그래 타치 앤 콜은 뭐냐 이거야. 타치 앤 콜은 이거 보죠. 지적 확인하는 거지. 뭐 압력은 0kg 좋아. 산소 농도 20% 좋아. 불의 상태 좋아. 그러니까 현장의 안전 활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치앤콜이라고 하는 거는 스킨십을 가져갖고 일체감과 연대감과 팀워크를 만드는 거고
작업 현장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안전 행동을 하는 효과가 있고 위험 예지 훈련 단시간 미팅 종료 시 시행을 한다. 무죄로 나가자 좋아 좋아 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집에서도 뭐 문제가 있으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죠. 왜? 서로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보장돼야 된다 말이에요. 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그게 안 돼. 마누라가 내가 얘기하면은 뭐 그런 뭐 그걸 난상투의 기본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 서로 상대방이 다른 얘기해도 아 뭐 그거 한번 들어보고 그거 이 그럴 수도 있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틀리면 그럼 대놓고 당신은 그렇게밖에 뭐 생각 못해 이런 얘가 잘못된 생각인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정말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난상 토론 한번 해보자.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 한번 내보라. 엉뚱한 생각도 좋다. 그 엉뚱한 생각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그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집에서도 정말로 자유분방하다. 대량 발언, 비판 금지 좋다가 수정 발언은 괜찮다. 이게 사원칙이에요. 브레인스토밍 이건 경영학, 행정학 어디에서도 이거 많이 하라고 다들 그래요. 야, 우리 안전 분야에서도 브레인스토밍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브레인스토밍을 끄고 많이 하는 것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안전 순찰 관찰 제도 스탑이라고 하는 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이라고 하는 이 observation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관찰한다는 거. 듀퐁에서 만들어진 이 방법인데 이것이 결국은 BBS 프로그램과 연관돼. BBS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요새는 BBS를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활동으로. 행동 기반의 안전이에요. Behavior Based Safety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좀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야, BBS 우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BBS가 뭐야? 이건 안전도 모르고 그런 엉터리로 기사 자격증이 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BS가 요새 그, 그 행동 기반의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듀퐁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뭐 결과도 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스탑하고 관찰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진다. 주로 화학 공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BBS.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의 안전 관리는 지금 BBS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BBS에 관한 그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과를 보면 안전 의식이 상상되고 종업원들의 안전 의식도 상상되죠. 그 다음에 기타 추진 기법으로 해서 안전 확인 오지 운동이라고 해서 뭐 엄지 여기 엄이 빠졌네. 아이, 엄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 참 어려운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래서 음복, 규정, 확인 뭐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나름대로 이 말을 만들어내서 암기할 수밖에 없죠.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할 때 안전보건 체계와 안전보건 체제를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이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운영과 경영에 관한 거. 체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조직을 얘기하는 게 조직.
여기 조직의 구성과 역할. 체제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체계는 단순 조직 구성 역할을 뛰어넘는 사업적인 안전, 보건 전반의 운영, 경영. 경영과 관리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고,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관리하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으로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의 결국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다. 그래서 안전관리 보험 체계는 코샤 MS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어 알겠죠? 코샤 MS IS 45000이 이 두 개가 지금 어 안전보건 경영 체계의 구축 방법으로서 그 사용되는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제를 얘기할 때 이사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나와 있죠. 세부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요건 우리가 알아. 여기 보면 경영 방침이에요. 경영 방침.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관한 얘기도 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안전관리자의 역할. 위탁은 300인 미만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보건 총괄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급 사업, 관계수급인 상시 근로자 이런 경우에 건설업하고 건설 외하고 건설업인 경우 각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에 가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죠. 노사협의회는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증진을 위한 법령에 의거한 그러한 그 협의회다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안전보건 관련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증진, 안전보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말이 비슷해서 안전 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체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마치고 우리 저기 녹화 도보기 녹화를 마치겠습니다.